제 친구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어요. 진석기 시대에도 보면은 일본 치과 의사가 네네. 자문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인체 실험하기 전에 네. 여러 동물들을 실험하면서 혈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박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본다고. 박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본다고. 정말 쉬운 방법이라도 너도 해보라고 해서 저에게 추천을 해줘서 이곳은 의정부에 있는 한 초밥집. 회를 뜨기 위해선 피를 빼야 하는데 이곳에 특별한 방혈법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피 빼는 방식을 탈피해 혈관에 물을 주입해서 완전 방해를 하면 숙성회가 더 맛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 중이라는데요. 이걸 많은 분께 소개하고 싶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기술인지 살펴볼까요? 가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5월 5일 날 오픈했습니다. 최고로 오랫동안 지금 수송해 본 게 어느 정도예요? 4주가 넘어간. 보통 손님들한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초밥은 어느 정도 수송을 한 거예요? 손님들이 아무래도 오래 숙성하면 부패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은 손님한테 내드리고 있어요. 장기 숙성한 회를 정말 많이 팔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만의 시그니처로. 그러면 오늘 혈관을 주입해서 피를 빼는 방법이랑 일반적인 피 빼기를 했을 때 차이점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내산 참돔입니다. 우선 생선이 발버둥 치면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파괴를 통해 직설부터 하는데요. 이것은 뇌신경 파괴, 즉 이케지메입니다. 척추까지 구멍을 뚫는 동시에 뇌신경을 파괴해 한 방에 보내는 거죠. 뇌신경을 파괴하자 움직임을 멈춘 도미. 그 다음은 척수신경을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아가미 덮개를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장을 꺼내기 위해 막을 제거하는데 이때 혈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 이렇게 심장만 꺼내야 되는구나. 거기에 붙어있는 동맥은 터지지 않게 꺼내야겠네요. 지금 밑에 하얀 저게 동맥인 거죠? 아가미 쪽으로 가는 동맥이죠? 네, 여기다가 노즐을 꽂고 방열을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어류의 혈관은 심장을 중심으로 순환되는데요. 심장에서 아가미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 복부 대동맥, 즉 아가미로 이어지는 혈관입니다. 아가미를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피는 그대로 등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미지에 나오지 않지만 각 가시로 이어지는 가시혈관, 그리고 근육으로 세밀하게 퍼진 전신 모세혈관이 있으며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입니다. 아가미로 이어지는 동맥에 물을 주입하고 지금 보시는 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얇은 아가미 혈관. 그곳에 물을 주입해 등 대동맥으로 물을 보냅니다. 이제 비늘을 치고 배를 갈라보는데 보통 내장은 피범벅인데 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피를 한 번 다 제거했기 때문에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가리를 자르고 등 대동맥에 물을 쏘자 다시 피가 나옵니다. 사실은 아까 그 단계에서 피가 다 빠졌어야죠. 맞아요. 네, 오늘 긴장하셔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주면 더 확실히 빠지고 그러면 더 오랫동안 숙성할 수 있고 네. 그러겠죠. 마사지도 한번 해주고 하면은 피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가슴살 쪽으로도 부풀어 오르네요. 살짝 지금. 보이시나요? 검은색이 된 거? 피가 빠져서 겁먹게 됐구나. 여기서 피가 다 빠진 겁니다. 마무리는 거꾸로 매달아 수분기를 빼주는군요. 진공 상태로 포장을 한 상태에서 물속에서 숙성을 하는데요. 11월 26일. 한 달 간 넘은 숙성이네요. 보통 숙성하면은 길어야 2, 3일, 4, 5일까지 숙성해서 초밥으로 내는 집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열흘도 아니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방열한 화로회와 똑같이 완전 방열한 32일 숙성회를 비교 시식하기로 합니다. 과연 완전 방열한 활참돔에는 어떤 맛일까요? 자, 화로회부터. 당연히 피를 뺐으니까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먹방해요. 이게 32일짜리 숙성회.
일반적으로 피 빼고 숙성했다면 진작에 부패했을 텐데 과연 맛이 어떨지. 그런데 먹으면서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장기 숙성에답게 맛은 진하게 올라오는데 왠지 알 수 없는 물비린내랄까요? 이걸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제 생각에는 30일이 넘어가면서 좀 많이 물러요. 이게 초밥용으로 쓰기에도 조금 더 무른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며칠 후. 안녕하세요. 스시아오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살에 물이 먹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관에 어쩔 수 없이 물이 남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 숙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진짜 조금의 피도 남기지 않고 없애야 되고, 피가 남는 것보다는 물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게 장기 숙성에 안 그래요. 도움이. 제 생각은 달라요. 피도 독이고 물도 독입니다. 그리고 1월 말 의정부의 한 초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봐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수돗물로만 주입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까지 피를 다 몰아내려면 그 자리에 결국 물이 들어간다. 물 먹은 채로 숙성을 하면은 안 좋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게? 보완한 게? 3% 소금으로만 만든 물로 갖다가 마무리만 네. 물 대신에 넣으면은 된다는 거였어요. 그 혹시 그러면은 주사기로 따로? 네, 주사기로. 주사기로? 과정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먼저 뇌신경 마비와 척수신경부터 마비시킵니다. 스테인레스 강선으로 척수신경을 마비시키면 하얗게 질리는데요. 그래야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아가미 덮개를 제거하고 막을 자릅니다. 지금 제가 잡은 게 혈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꺼내면 돼요. 이어서 아가미로 가는 동맥을 자르자 혈관 구멍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노즐을 꼽고 적당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하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거 보여드리려고 아가미 동맥을 넣는데, 이걸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그냥 대가리 잘라서 척추 바로 밑에 있는 척추 동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압을 쏘면은 찾기 쉬워요. 아까 전에 정맥에 남아있는 피를 좀 더 잘 빼기 위해서 마사지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비늘을 치는 것도 일종의 마사지 효과를 줘서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피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이제 배를 갈라 내장을 빼고 대가리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등 대동맥에 물을 주입하자 예상대로 마사지로 풀어진 피들이 더 나옵니다. 피의 농도가 흐려질 때까지 쏴준 후 마지막으로 3% 농도의 소금물로 남은 피를 몰아내며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는 소금물로 하는데, 이게 왜 3%냐면 바닷물 염도가 보통 1000분열 했을 때 30에서 35%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한 3% 정도로 맞춰서 소금물로 마무리한 거예요. 아무래도 민물이 들어간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도미를 한 마리 더 잡은 뒤 일반적인 피 빼기, 즉 자연 방열을 하기로 합니다. 담요로 덮어놨구나. 먼저 열흘간 숙성된 자연 방열 도미를 열어봅니다. 겉에가 살짝 이게 말라있네요. 드라이해지는 것처럼. 생선은 뭐든지 수분이 빠지면서부터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똑같이 열흘간 숙성한 완전 방열 도미입니다. 과연 완전 방열은 일반적인 피 빼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를까요? 오른쪽 도미가 약간 더 큰데요. 어쨌든 이것이 일반적인 피 빼기로 숙성한 것이고 왼쪽은 완전 방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깔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외관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뼈와 지느러미 살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더군요. 하지만 방금 전에 뜬 활어는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 자연 방열은 살 군데군데 특히 가시혈관에 핏기가 보이는 반면 완전 방열은 제법 말끔히 빠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활어회와 하루 동안 숙성해 그리고 열흘간 숙성해에서 얼마나 맛의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봤습니다. 먼저 완전 방열과 자연 방열로 뜬 활어회를 각각 3개씩 랜덤으로 먹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거 지금 완전인지 자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처음 먹은 거라서
첫 번째는 엷은 비린 맛이 났는데 이거는 맛이 좀 더 깔끔했어요.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같은 거면은 저희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 바로 이게 구별된다 이거지. 아, 네. 지금 세 번째 거가 두 번째 거랑 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탱글탱글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2, 3, 4가 똑같은 거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잠깐만, 멘붕인데 지금 2, 3, 4가 똑같다면은 다섯 번째는 1번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2, 3, 4번처럼 똑같이 탱글하지? 2, 3, 4, 5번이 똑같은 맛인데요. 지금 1번이 굉장히 무르고 약간 비린내가 났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탱글탱글하고 맛이 담백한 쪽이 완전 방열일 것 같고, 맛에서 약간의 엷은 조금 더 생선 맛이 조금 더 났던 것이 그냥 자연 방열, 약간의 피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불러주세요. 이게 잠깐만, 우리끼리 소설을 쓰고 있었네 지금. 네. 왜 맛의 차이가 엄청 났는데? 완전히 방열한 것하고 자연 방열하고 차이가 조금이라도 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 화로의 상태에서는 이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아니면 저희가 그만큼 미각이 둔감한 것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무른데 비린 맛이 조금 나오네요. 식감은 똑같이 부드러운데 잡내가 없고 고소한데 살짝 숙성 치즈 같이 고소한 맛이 나네요. 식감은 모르겠는데 맛의 차이가 나네요. 네, 엄청 나요. 두 번째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두 번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맛있네. 네. 비린데 쑥 들어왔어. 첫 번째 거랑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자반 고등어 맛이 나요. 지금 입이 감각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약간 1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거 먹어보고 퍼질게 말게요. 1, 4, 5번 자연 방열 비렸어요. 맛이 2, 3, 6이 완전 방열. 저는 그래요. 저도요. 어떻게 똑같아요? 두 번째가 좀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는데 했죠. 6번이 담백하고 고소했기 때문에 5번이 자연 방열일 것 같은데 어때요? 1, 4, 5가 그러면은 자연이었고 자연. 2, 3은 깔끔했어요. 네, 이게 완전 맞아요. 12 수성하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비린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피가 모세혈관 속에 있는 상태로 수정이 되니 피는 금방 산화되고 썩잖아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성할 때는, 특히 이제 장기 숙성할 때는 완전 방열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많은 일식업계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호 생산이 증가하는 그 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즉사를 하고 나서 수송한 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 정도 지나면 인어 신산은 최대치로 늘어나고요. 더 이상 안 높아져요. 오히려 생선이 이완이 되고 폐경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어 신산 수치는 떨어집니다. 감칠맛에서 오래되면 오래돼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자기 수송하는 이유 정확히 아세요? 혹시? 단백질의 분해로 인한 아미노산의 생성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인호 신산과는 또 다른 핵산 계열의 유리 아미노산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수송했을 때 나오는 성분이에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생선이 썩거든요. 그래서 수송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완전 방열을 통해서 열흘 정도 수송을 하니 전혀 썩은 느낌 안 들잖아요. 치즈같이 정말 진한 풍미가 나는 것은 인호 신산만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감칠맛인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더 맛있게 또 그리고 또 식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는 게 네. 목표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촬영 이거 준비해 주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보완하고 네. 다듬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밥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많은 경험을 더 쌓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포의 니찌니찌 운영하시는 오동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전 참 탱글탱글거든요. 하루 만에 뭐 찾은 것도 있는데 좀 많이 물러지긴 했네요. 생선 비린내라고 하긴 뭐고 생선 맛인 것 같아. 네. 아 잠깐 스톱. 네. 물 좀 두껍게 줬어요. 날까지. 나 이거 입에다가 올리고 싶어. 저 그냥 먹을게요 일단. 예예예.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예. 지금은 진짜 고소한 맛만 나는데. 근데 간장 없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물이 아니라 소주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것 같아 맛이. 도저히 모르겠어. 첫 번째가 조금 비린내가 났다고 한다면 2, 3, 4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다섯 번째. 응? 모르겠어. 145가 저는 같은 것 같은데요? 1호 하나 묶음이야. 아 아니다. 저는 235. 여기서 의견이 엇갈리네. 나는 1호, 2, 3, 4번은 모르겠습니다. 146이야 146. 이것도 1번이다. 1번 맛이 나네. 살짝 그 철분 맛이 나는 거야. 맞아. 1, 5, 6이 한 묶음인 것 같고 애매했던 4번은 2, 3번과 한톱속이 아닌가. 왜냐면 1, 5, 6에서 간장에 찍어 먹었으면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철분 향이 여기서 났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으로 묶으실래요? 146, 235. 5. 수님이 맞았어요. 1, 5, 6 같아요? 네. 어떤 게 당연히 철분 맛이 약간 그러니까 철분 향이 나는 게 살짝. 자연 방해를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2, 3, 4번은 진짜 고소한 맛만 났어. 근데입니다. 반대라고? 아. 잠깐만요. 감칠맛이 많이 났는데 그게 그냥 자연 방해라고? 우리가 지금 반대로다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약간 철분 맛은 왜 난 거야 그럼 도대체? 제 생각에는 그 수돗물에 아무래도 철분 성분이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그래서 염수를 주입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물 맛이 난다는 거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핏배기가 더 맛있게 느껴졌거든. 그러니까요. 저도. 왜냐면 감칠맛이 더 많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아무튼 오늘 하루 반나절 수사한 걸 봤을 때는 미묘하게나마 그냥 핏배기인 게 좀 더 맛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완전 방열 핏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콘텐츠로 제작해 주십사 요청이 많았는데, 자, 요 완전 방열 국내로 들어온 지 거의 몇 달 안 됐습니다. 앞으로 다듬어 나가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정립해 나갈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정립을 해 나가기 위한 단초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100% 피를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한 90에서 95% 정도 피를 빼냐, 아니면 이 완전 방열로 99%의 피를 빼냐, 이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앞서 이 활어해랑 한 2, 3일 숙성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가도 이 장기 숙성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장기 숙성을 전문화하는 집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자, 우리 지금까지 참치회를 보면은 잡자마자 배에서 바로 피 빼고 내장을 제거하는데 완전 방열 안 하잖아요. 그렇게 유통된 참치회를 우리 먹고 와, 피 비린내난다고 합니까? 보통 약간의 그 피는 산화가 살짝 되면서 신선할 때는 기분 좋은 산미를 주고 또 다른 감칠맛을 제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통틀어져서 아, 이게 참치회 맛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과연 참치를 완전 방열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그 참치회 맛이 똑같이 날까? 라는 데 있어서는 의문이 가는 거죠. 자, 한국과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생선의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츠모토라든지 완전 방열이 일본에 알려진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알려졌죠. 그 이전에는 이 완전 방열을 안 하고 우린 먹어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시 장인도 우리나라의 오마카세 고급 음식점에서도 츠모토나 완전 방열을 해서 먹은 적이 없었던 것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왔잖아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어와 놓고 이제 와서 완전 방열을 안 해서 피가 남아서 비린내가 나서 먹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 완전 방열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진다면 그만큼 장기 숙성을 다루는 취급점들이 많아지고 소비자 선택이 넓어지게 되겠죠. 다양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좀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